달러짜리 탄도미사일 수십 발이 쏟아지는 중동의 밤하늘.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바라보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26년 3월 UAE 영공으로 날아든 30발의 탄도미사일 중 29발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96%라는 경이로운 요격률. 전 세계 밀리터리 마니아들을 경악해 한 이 철의 장막은 미국산 패트리엇이 아니었죠.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천궁2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미사일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K방산의 자존심, 천궁2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군 전투조종사 출신 진격의 아재입니다. 발사! 천궁의 혈통은 기묘합니다.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는 노후화된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독자적인 중거리 지대공 무기체계 철매2 사업에 착수하죠. 당시 부족했던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손을 잡은 파트너는 뜻밖에도 러시아. 러시아의 최첨단 방공 시스템인 S-400의 설계 사상을 받아들여 하드웨어의 기초를 닦았고 여기에 한국의 정밀 IT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입혔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항공기 격추용 천궁1이었죠.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자 우리 군은 한 단계 더 진화한 무기를 요구합니다. 단순한 항공기 격추를 넘어 음속의 몇 배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직접 파괴하는 진짜 괴물을 말이죠. 그것이 바로 천궁2의 시작입니다. 천궁2의 가장 큰 특징은 직접 충돌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이 근처에서 터져 파편으로 목표를 잡는데 천궁2는 탄도탄의 탄두에 더 정확히 접근하여 터짐으로써 물리적으로 소멸시킵니다. 이를 위해 적용된 핵심 기술이 바로 측추력 제어입니다. 측추력 제어가 뭐냐고요? 사이드 스러스트 컨트롤, 종말 유도 단계에서 미사일의 궤도를 번개처럼 수정하는 기술인데 일반적인 미사일은 뒤쪽의 꼬리 날개를 움직여 방향을 바꾸죠. 여기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고도 20km 이상에서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날개를 아무리 꺾어도 공기 저항이 작아 방향 전환이 매우 느려집니다. 또한 날개 방식은 기체 전체 방향을 먼저 틀어야 궤도가 바뀌는데 마하 5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상대하기엔 이 시간차가 너무 길겠죠. 축추력 시스템은 미사일의 무게중심 근처에 여러 개의 작은 로켓 노즐을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미사일의 머리를 돌릴 필요 없이 옆에서 로켓을 터뜨려 미사일 전체를 옆으로 툭 하고 밀어버리죠. 0.01초 단위로 가스를 분사하며 궤도를 수정할 수 있어 마치 날아가는 화살을 옆에서 손가락으로 튕겨 궤적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밀한 제어 덕분에 목표물 근처에 아주 가깝게 접근하여 탄도미사일의 탄두 부분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천궁2는 이 측추력 기술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콜드 런칭을 빼놓을 수 없죠. 미사일을 가스 압력으로 공중에 띄운 뒤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인데 덕분에 발사 차량의 손상이 거의 없고 360도 전방향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다기능 레이더는 단 한 대로 탐지, 추적, 저가식별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과거의 호크 미사일 시스템은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레이더가 필요했죠. 적이 오는지 감시하는 탐지 레이더, 목표물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추적 레이더, 저가를 식별하는 저가식별기, 발사된 미사일에게 명령을 하다라는 유도 레이더 등. 하지만 천궁의 멀티펑션 레이더는 이 모든 기능을 단 하나의 레이더 패널 안에 집어넣었죠. 덕분에 작전 전개 속도가 빠르고 적에게 노출될 확률 또한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천궁2의 레이더는 P4, 수동형 위상 배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 전체를 물리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수천 개의 소자가 전파의 위상을 조절해 눈동자만 굴리듯 전파의 방향만 바꿉니다. 덕분에 수십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면서 그중 가장 위험한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정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천궁 미사일은 발사 후 초반에 레이더의 도움을 받죠.
멀티펑션 레이더가 적 미사일의 위치를 계산한 뒤 공중에 떠있는 천궁 미사일에게 지금 적이 어디 있으니 그쪽으로 날아가라 라는 수정 데이터를 데이터 링크로 쏴줍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A사 레이더가 고정형인데 천궁의 멀티펑션 레이더는 돌고 있죠. 분당 수십 회를 회전합니다. 한 방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어서 기습적인 측면 공격에 강하겠죠. A사 레이더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서는 신뢰성과 경제성도 중요합니다. 많은 포대를 구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천궁의 P사 레이더는 저렴하고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송신기 고장 시 가동이 중단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LCM에서는 더 비싸고 강력한 A사 레이더로 보강이 되죠. 그런데 지금 변신을 하나요? 기동을 할 때는 변신 로봇처럼 이 보이는 이 위에 튀어나오는 이 레이더 때문에 기동을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변신 로봇. 예, 변신 로봇처럼 이거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라지게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레이더를? 예, 레이더를 안 보이게 해서 기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모른다고 막 그러시는 거 아니죠? 실제 가능한 거. 아유, 가능해요. 이게 이렇게 숨어. 네, 그렇습니다. 레이더 패널을 눕혀서 차량에 싣고 즉각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적의 대레이더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변신 로봇 기능까지 있는 거예요. 천궁2 대단합니다. 사실 천궁2는 그동안 패트리엇의 저가형이란 오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에 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이어 2026년 이라크까지 26억 달러 규모의 8개 포대를 주문하면서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죠. 특히 2026년 초 UAE에서의 실전 대비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며 실제 요격 데이터를 전 세계에 증명했죠. 패트리엇 한 발 가격 50에서 60억 원을 호가할 때 천궁2는 그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신뢰성을 보여준 것이죠. 이제 중동 국가들에게 천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가장 믿을 수 있는 방패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천궁2는 한국형 미사일 다층 방어 체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고도 40km 이상의 상층은 현재 개발 완료 단계인 LSAM이 맡고 그 아래 종말 단계는 천궁2가 책임지는 촘촘한 그물망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미래형 모델인 천궁3 개발도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죠.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능력과 더 긴 사거리를 갖춘 블록3는 2030년대 전장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의 야성과 대한민국의 섬세함이 만나 탄생한 천궁2. 이제 이 한국의 화살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천궁이 과연 패트리엇을 완전히 대체하는 시기가 올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밀리터리 커뮤니케이터 진격의 아재 고고였습니다.